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시죠.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통 유교 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차례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전도 안 붙여도 된다는 내용의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최영갑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앞서 내용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차례상 네네. 표준안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해 추석에도 발표를 했고 금년 설을 앞두고 발표를 했는데 이 네. 표준안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예. 네, 첫 줄에 이제 떡국술, 수저, 젓가락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 넣고 예. 두 번째 줄에는 이제 나물이나 구이, 김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이제 과일을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근데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것 이것도 관심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음식 가짓수도 9개면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설 스트레스, 명절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건 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전을 붙이다가 아주 힘들기도 하고 또 예. 다투기도 하고 예. 그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안에 이혼이네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생겨났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일의 위치를 어떻게 해라, 가짓수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예. 다만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기름에 볶은 음식.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쓰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밀과나 유병을 써서 또 제사 지내는 것도 역시 고래에 맞지 않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차례상을 이제 발표하면서는 많은 분들에게 제일상하고 차례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 네, 어떤 차이가 분들이, 있습니까? 예. 네네. 제사는 조금 이제 성대하게 지냈던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례는 제사 중에서도 약식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주가포, 술, 과일, 포, 이 정도로 놓는 집안도, 예전에 이제 명제 윤중고택이나, 네. 또, 퇴계 이황선생 종가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수준의 상차림을 했었던 거죠. 그럼 차례상에 술, 과일, 네. 포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올라갔다는 건가요? 네네. 그분들의 상에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전통 예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전통 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안 됐던 거죠. 사실 이제 전통 예법이 차례는 기록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네. 옛날 제사상 같은 경우는 그림도 나와 있고 음식 종류나 가짓수도 다 나와 있는데 예. 이 제사상을 사람들이 차례상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까? 이걸 좀 연원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연원을 따지기는 상당히 힘든데 저희가 이제 찾아본 결과는 192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부터 기록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일간지였던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던 것들이 그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홍동백서 조유리시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차림도 이제 음식이 많아진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웃집의 어떤 제사상을 보고 차려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커닝페보 같은 거죠. 네네. 예, 남의 걸 보고 베끼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사상, 그러니까 차례상에 요즘에 뭐 많은 음식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피자나 치킨, 아이스크림. 평소 이제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것도 예법상 보면은 문제가 안 됩니까? 엄격히 옛날 어른들은 좀 싫어하시겠죠. 예.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지금은 뭐 음식도 아주 다양해졌고, 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인들이 좋아하셨던 거라면 예. 올려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반찬 가게에서 사오거나 간편식으로 만약에 대체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에는 사실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분도 많은데 이럴 때는 음식을 많이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장에서 뭐 사오거나 뭐 간편한 그런 요즘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가져다 차례를 지내거나 뭐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댁에서는 차례상 어떻게 차리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른들 계실 때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세대였다 보니까 예. 부모님의 뜻에 따랐던 게 이제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다 이제 어른이 됐고 나이도 뭐 먹을 만큼 먹었고 하니까 네. 부모님들도 저희 의견을 많이 따라주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설 명절 스트레스 하면은 사실 명절 차례상 준비,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위계의 문제나 사용하는 호칭에 관한 문제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음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잖아요. 특히 여성의 몫으로 뭐 보통은 이제 많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이런 방식으로 모든 몫을 여성들이 다 짊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 차례나 제례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했습니다. 준비를 함께 했다. 네네, 그렇죠. 춘지도 함께 하고 상차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예. 이상하게 이게 뭐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어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성은 뭐 가만히 앉아서 뭐 상에 올리기나 하고 뭐 먹고 노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예. 실제는 남자가 차례나 제례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성은 주부라고 합니다. 주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례에서 남성이 청혼을 올리면 두 번째 자는 주부가 부인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뭐 완전히 배제되거나 음식을 만드는 존재 이렇게 이제 됐던 건 아니죠. 그게 이건 최근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어서. 네, 그렇죠. 만약에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전을 부친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것들도 남성들이 같이 했습니까, 옛날에? 뭐 직접 그렇게까지 함께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역할이 뚜렷이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도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필요도 없고 많이 음식을 준비했던 거는 이제 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는 뭐 전부 다 얘를 따를 필요가 없다. 집안에서 자기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차리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처럼 산물이 풍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막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앞서 이제 20세기 초반쯤부터 뭔가 이렇게 잘못 전해지는 게 일종의 이제 관행처럼, 그러니까 예법처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게 사실 예법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니 뭐 이거 한 3가지만 넣으면 괜찮아요. 예법이 어긋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작년 추석부터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이나 또는 유교에 젖어 있던 유림들 계시잖아요. 이 유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할 거라 이런 예견이라고 할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유림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아, 어느 정도는 있죠. 모든 게 이제 전적으로 100% 다 그렇게 동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거나 어떤 전적에 없는 예서에 없는 그런 형태로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해지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녀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설득하거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제 홍동백서, 조유리시, 어동육서 막 이런 사자성어로 된 그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글자도 모르겠고 또 이제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음번 제사나 차례는 또 잊어먹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계속 이제 자기가 제사의 주관자가 됐고 차례의 주관자가 됐지만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쉽게 과일 몇 개 놓고 그리고 삼색나물 놓고 구이 그리고 김치 떡국 송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나 봐도 쉽게 이제 기억하고 알 수 있죠.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가르치던 그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내가 제사상을 차릴 수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요. 어른들도 굳이 내가 옛날에 해왔던 방식을 가지고 고집할 이유도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성균관에서 만든 차례상 표준안이 있잖아요. 그 어디 이렇게 책자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이제 책자는 아니고 작은 이제 팜플렛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들어가서 참고해서 다운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좋습니다. 기존에 성균관 하면 유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성균관도 바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좀 저희 청취자 3202님께서요. 이번 설 차례부터는 구세주 성균관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주셨어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네. 성균관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잘못 알았던 예법이나 이런 것들 계속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에 맞게 해서. 저희는 금년 가을에 이제 또 재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복잡한 재래 문제는 종가도 있고 종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갑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